자간흙을 죽어도 쓰기 싫은데 무서워서, 근데 기증늑이라고 하니까 두려워서 이것마저도 못 쓰겠다. 그럼 실은 수술 재료가 없거든요. 코끝을 정말 최대한 높이고 싶은 분들이 기증늑을 쓰면 조금 더 흡수되지 않을까라고 만약에 걱정이 되신다면, 안녕하세요, 미오TV 미오성형외과 윤석호 원장입니다. 오늘은 늑연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전에도 늑연골 영상을 제가 한번 찍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직도 많은 환자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기증늑연골은 제가 뭐 여기저기 인터넷 찾아보고 유튜브도 찾아봤는데 뭐 나중에 되면은 다 흡수되고 하나도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리고 기증늑연골은 남의 거라서 무슨 부작용이 생기고 뭐 이물 반응이나 뭐 염증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 쓰기 싫어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대부분 환자분들이 인식이 그렇게 되어 있는 분들은 설득을 하기가 어렵고, 자간흙을 그러면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간흙을 써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되겠죠. 물론 자간흙이 기증늑보다 뭐 조금이라도 더 좋을 수는 있습니다. 저도 자간흙을 사용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일단은 오늘은 제가 이 기증늑에 대한 편견을 좀 없애보려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기증늑은 많은 의사 선생님들도 뭐 되게 안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이게 단순히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것만으로 다른 사람이 늑연골이니까,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도 본인의 경험, 본인이 써본 기증늑 혹은 본인이 재수술했을 때 나왔던 기증늑의 상태, 이런 것만 가지고 단순히 기증늑을 안 좋다라고 폄하하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개월 전에 뭐 학회에서 발표를 한 적도 있고요. 논문을 한번 싹 정리해서 그 중에서 좀 의미가 있는 논문들을 좀 찾아봤었는데요. 일단은 가장 일반 환자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저는 염증이 이런 게 싫은데 기증늑연골 염증이 많이 생길 것 같아서 안 쓰고 싶어요. 이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뭐 제가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의사도 아니고 케이스를 아무리 많이 했다라고 해도 뭐 수많은 선생님들이 또 했을 거니까 객관적인 자료를 좀 찾아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수많은 논문들이 있었지만 2022년에 저널 오브 플라스틱 리컨스트릭티브 에스테틱 서저리라고 이제 나름 이제 저명한 저널인데요, 기증늑연골에 대해서 컴플리케이션, 즉 이제 합병증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은 논문이 있습니다. 959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스터디를 한 논문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염증에 있어서도 굉장히 확률이 낮다. 거의 뭐 1%, 뭐 2% 이 정도의 염증 혹은 다른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사용을 할 만하다는 것이죠. 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2021년에 수술을 한 게 아니고요, 수십 개의 논문을 본인들이 찾아서 정리를 해서 조사를 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 1017명의 케이스를 조사를 한 논문들을 다 찾아봤는데 알러지 리액션이 혹은 전체적인 몸에 이상이 생긴 경우는 전혀 없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증늑연골은 기증늑연골을 만드는 회사에서 어설프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만들 수 있는 회사도 없어요. 이게 함부로 그냥 막 시체에서 떼서 아무거나 쓰는 거 아니냐? 절대로 아닙니다. 이거는 절대로 그런 제품이 아니고 수입하는 회사에서 승인을 받아서 다 이 생물학적인 그런 검증을 통해서 어느 정도 나오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럼 이게 몇 세인지 누구인지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냐? 나이대는 20대에서 30대 중반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나이대에서만 늑연골을 채취해서 상품을 만드는 것이고요. 또 상품을 만들 때도 등급이 있습니다. 이 등급은 물론 갈라보기 전에는 알 수 없겠지만 겉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 예측되는 것이 있습니다. 색깔이 너무 하얗거나 색깔이 너무 짙거나 뭔가 겉에서 봤을 때 이미 상태가 안 좋다라면 그런 상품들은 또 나오지 않습니다. 이 등급에 의해서 A급들만 추려서 이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상품성이 어느 정도 퀄리티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한 6, 7년 전에 뭐 얇게 이제 잘라진 기증늑 이런 것들이 이제 많았던 시절이 있어요. 저도 그런 기증늑에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찬성하지 않습니다. 퀄리티도 많이 떨어지고 그런 늑연골들은 흡수가 많이 되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한 3, 4년 전부터 나오는 기증늑연골들은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실제로는 우리 성형외과 의사들이 좋은 이런 기증늑연골을 서로 구하려고 굉장히 노력도 많이 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기증늑연골을 구해주는 업체 그 대표님이랑 되게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최대한 좋은 늑연골을 빨리 선점해서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증늑연골을 제가 이제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면은, 요즘 기증늑연골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통짜 기증늑으로 잘라서 나오는 것이죠. 자간흙도 떼면 이런 식으로 통으로 나오거든요. 전체를 통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죠. 이 통 기증늑을 잘라서 거기에서 가장 좋은 부분을 하나를 쓰거나 혹은 뭐 2개를 써서 양쪽으로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러한 통기증늑을 보통은 사용을 하기 때문에
자간흡과의 엄청난 차이는 저는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간흡과 또 기직늑을 비교한 논문들도 굉장히 많은데 2024년에 이거는 나온 논문인데요. 이 논문에서는 1358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기직늑과 자간늑의 결과의 차이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유의하게 나온 게 하나 있는데요. 그거는 리소옵션, 즉 흡수율입니다. 흡수율에 있어서는 자간늑이 기직늑보다 조금 더 우세했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차이는 아니고요. 어느 정도 흡수된 예가 자간늑에 비해서 기직늑이 조금 더 많았다. 이제 이 정도 얘기인데 이거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스터디한 거를 조사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 정도 차이는 제가 봤을 때는 기직늑의 퀄리티로 어느 정도 극복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퀄리티의 기직늑을 쓴다면 흡수가 되는 양도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은 제가 한 절반 정도는 자간늑 연골 환자분들이고 절반 정도는 기직늑 연골 환자분들인데 저는 억지로 자간늑을 막 권하거나 억지로 기직늑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런 건 있어요. 제 경험도 그렇지만 논문에 근거를 해서 흡수율은 연골의 퀄리티도 문제가 되지만 수술 방법에 있어서도 달라질 수 있고요. 또한 환자 케이스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기직늑 연골은 이 세포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약간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 결과를 봤을 때 자간늑 연골에 비해서 조금 더 약하거나 조금 더 흡수가 될 수 있다고는 저도 생각을 합니다. 경험적으로도 그렇게 느끼는 경우가 있었고요. 물론 자간늑도 당연히 흡수가 되지만 확률적으로 기직늑보다는 조금 더 적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코끝을 최대한도로 높이고 싶다, 이런 분들은 자간늑 연골을 최대한 권유를 해드리고, 또 재수술을 너무 여러 번 해서 코가 너무 단단한 경우는 가능하면 자간늑을 쓰시도록 권유를 드립니다. 하지만 첫 번째 코 수술인데 비중격 연골이 너무 약하거나 너무 휘어 있거나 좋지 않은 경우, 혹은 뭐 예전에 비염 수술해서 비중격이 없는 경우에는 기직늑 연골을 써도 크게 상관이 없으니 선택을 하도록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즉 기직늑은 뭔가 염증이 많이 생기거나 뭐 알러지 반응이 생기거나 실은 이런 부분들은 환자분들이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오로지 조금 신경 쓰는 거는 코끝을 정말 최대한 높이고 싶은 분들이 기직늑을 쓰면 조금 더 흡수되지 않을까라고 만약에 걱정이 되신다면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가급적 자간늑 연골 쓰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자간늑 연골 쓰는 게 너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이제 흉터도 생길 수 있고 여기를 뭔가 뗀다는 게 무섭다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은 너무 무리를 해서 자간늑 연골을 꼭 사용하지 않아도 수술 결과에 큰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간늑 연골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선생님들마다 자간늑 연골도 떼는 선호하는 부위가 좀 달라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미드라인에서 한 3cm 정도 옆부분 6번에서 8번 사이를 떼는데, 저희가 떼는 이 부분에서 떼는 거의 가장 큰 장점은 넓고 튼튼한 연골을 이 부분에서 채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수술 스타일에 따라 다른데 저는 좀 넓고 크고 좀 안정적으로 되는 스타일인데, 또 어떤 선생님들은 얇은 거를 여러 개를 대는 선생님들도 있으세요. 얇고 폭도 좁은 것을. 근데 그렇게 하는 선생님들은 또 이 바깥 부분에서 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바깥쪽이 흉터가 좀 적게 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운데 부분은 아무래도 이 피부가 좀 당겨지는 부분이라 상처가 깨끗이 안 낫는 경우가 간혹 발생을 해요. 그래서 흉터가 조금 남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뭐 이런 경우 이제 살성에 따라 흉터가 좀 남으면 저희가 뭐 흉터 제거술을 해주기도 하지만, 자간늑 연골의 핵심은 저는 튼튼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무래도 뭔가 튼튼한 연골을 채취하려면 이 부분에서 채취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 바깥 부분에서 떼거나 이 안쪽에서 떼거나 이 환자 케이스마다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환자분들은 생각보다 연골이 굉장히 작고 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떠한 경우는 칼시피케이션, 즉 석회화가 너무 심해서 막상 뗐는데 쓰기 굉장히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즉 이런 경우는 저는 오히려 기직늑보다 퀄리티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기직늑 연골은 제가 구매를 할 때 퀄리티를 보고 모양을 보고 최대한 골라서 구매를 하거든요. 100%는 알 수 없지만 대략적으로 보면 경험적으로 만져봤을 때 석회화가 어느 정도 있을까 없을까 거의 90% 이상은 예측이 됩니다. 석회화가 굉장히 많아 보일 것 같은 거는 최대한 구매를 안 하는 것이죠. 그리고 수술 스타일에 맞게 저 같은 경우는 기직늑 연골도 최대한 넓고 큰 거를 구매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연골을 최대한 넓고 크게 떼려고 했는데
환자 케이스에 따라서 굉장히 좁고 약한 연골이 나와버리면 정말 어쩔 때는 이건 기증력보다도 훨씬 못한데 라고 생각하는 연골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자가늑이라고 기증력보다 반드시 우세한 것은 아닙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기증력에 대해서 조금 옹호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도 당연히 기증력보다는 자가늑이 조금이라도 웬만한 케이스에서는 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 비중격은 없거나 혹은 비중격이 너무 휘거나 작아서 수술하기 되게 부적합하다라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자가늑을 죽어도 쓰기 싫은데 무서워서, 근데 기증늑이라고 하니까 남의 거라서 이게 염증이 더 생길까봐 혹은 뭔가 알러지 반응이 생길까봐 두려워서 이것마저도 못 쓰겠다. 그럼 실은 수술 재료가 없거든요. 그러면 비중격과 귀연골로 최대한 해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늑연골을 썼을 때보다 결과가 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기증늑에 대해서 너무 겁을 먹지 말고 주저없이 기증늑을 선택하셔서 사용해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호성형외과 윤석호였습니다.